많은 분들이 서울에 내 집마를 하나 장만해 놓으면 노후 준비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그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에 본인 자가도 있는데 퇴직하자마자 현금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50대 가장의 이야기가 바로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단순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50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자산의 74.6%가요 부동산입니다. 전 재산이 깔고 있는 부동산에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당장 지금 마트 가서 여유롭게 장 볼 수 있는 돈조차도 없는 부동산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내가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끝난 게 아닌 이유, 그리고 내가 가진 종잣돈을 어떻게 해야 향후 10년 안에 내가 내 노후 준비를 정말로 끝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김 부장이 게을러서 망했을까요? 절대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52.9세.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평균 나이가 53세 정도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90세,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53세에 내가 은퇴를 하면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100세 시대라고 하면요, 47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딱 중간 정도 약간 넘은 이 시점에 뭐가 끊기는 거예요? 월급이 끊기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69.5%입니다. 사무직 퇴직자가 자신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요, 단순 노무직으로 밀려나는 비율입니다. 재취업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은 거의 제대로 된 재취업을 못한다. 단순 노무직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숫자는 뭐냐? 바로 25%라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 뭐 은퇴하면 뭐 치킨집 하나 차리지 뭐, 파리바게뜨 하나 하지 뭐, 편의점 하나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25% 숫자라는 건 뭐냐면요,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입니다. 급한 마음에 뭐예요?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는요, 이 100세 시대에 내 노후를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노후 준비가 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50대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 은퇴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40대 분들, 엄청난 고민이 지금 많으실 텐데요. 저도 현재 50대 중반이잖아요. 저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은퇴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그러면 과연 은퇴 후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진짜 필요한 거는 물론 내 집도 좋죠. 하지만 훨씬 더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부동산 평균에서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분으로 점차 바꿔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글로벌 가계의 자산 구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지? 대한민국은요, 비금융자산, 즉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32%, 일본 36%, 영국 51%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64.5%입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아마 더 지금 증가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외부 충격이 왔다, 그럴 경우에 이 유동성 위기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유동성의 역설입니다. 김 부장처럼 서울에 집이 있어, 자산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겁니다. 자산 구조의 불균형, 가계부의 거의 3분의 2가 현금화가 어려운 이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는 거죠. 부동산 침체 거래 시에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흑자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중적 위험 추구입니다. 부동산에는 그렇게 막 영끌까지 해가면서 막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금융자산은 절반 정도를 다 뭐만 해요? 예적금만 합니다. 초안전자산만 선호하다 보니까 자산 증식의 효율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동산 쪽은 막 영끌해가지고 막 이쪽은 너무나도 레버리지를 심하게 하는데, 나머지 금융자산은 그냥 예적금으로만 하다 보니까 돈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부동산 쪽으로만 너무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아직 은퇴까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만약 우리 피디님이 50대 때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부부 같이 산다는 가정하에 네. 300만 원은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50대면은 아마 대학생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용돈도 줘야 되고, 애 학비도 내야 되고, 아마 못해도 이것도 그냥 100만 원은 그냥 나갈 거예요. 거기다가 두 사람 핸드폰 내야 되죠.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도 해야 되죠. 병원비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통신비,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나 집안에 경조사비 있으면 이것도 품위 유지비로도 이것도 몇십만 원 나갈 거고, 아마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녹아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통 은퇴를 하면은 정말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25년 12월 초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고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데이터입니다. 30대 이하는요,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 거주주택 비중이 한 36.9%, 그 다음에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15%에서 55%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점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도 점점점 많아집니다. 60세 이상이 되면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77.7%입니다. 거의 80%가 다 부동산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데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도 지금 50대 은퇴에도 한 달에 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자, 현금 비중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어디냐? 60대예요. 전월세 보증금을 합해도요, 18.7%밖에 되지 않고 저축액은 이제 16%도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돈을 뺏어 쓸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돈을 빼서 쓸 수가 없죠. 물론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약간의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대출이고 사실은 그냥 집은 집인 거고, 네, 여기에서 현금 유동성이 따로 나올 수는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은퇴 자금,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노후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 맞습니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시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자, 뭐냐면 OECD의 1위 노인 빈곤율이 어디냐면요, 바로 한국입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이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자산이 유동화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전체 자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주택연금 통해서 자산 유동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빈곤율이 14에서 16% 감소는 가능합니다만, 이 주택연금도 아마 한 10년, 15년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 같은 그렇게 여유로운 주택연금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부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노후는 과연 어떤 모습이세요? 제가 A와 B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A씨는 부동산 올인형입니다. 20억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재산세는 현금조차 없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 집값이 이대로 계속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이 이면 속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집값 알아 공포 속에서 하는 이 하우스 푸어, 이 모습으로 내가 살 건지, 아니면 자산 배분형, 그래서 8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 내가 살면서 12억 정도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1년에 5% 정도의 배당이나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월에 내가 한 500 정도, 이 정도면 어때요? 60세 이후에 충분히 이 정도면요, 럭셔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외식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도 뭐예요? 배당금이 계속 꾸준하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올인형 A로 살 건지 아니면 자산 배분형 B로 살 건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을 하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서울 아파트 계속 올라갈 거라 저는 걱정 없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A인데 나도 좀 미래가 불안하긴 해. 이거 너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는 거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전반적인 추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거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전체 자산의 40에서 50%를 가지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가 집밖에 없어.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서울에 집을 파시고 서울 집값의 절반 정도 되는 수도권과 인근에 있는 그쪽에 집을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산의 상당수를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냐? 자산 배분 투자에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30에서 40%를 자산 배분 투자나 우량한 이런 배당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고요. 모멘텀 투자라고 해서 내 전체 자산에서 10에서 많게는 30% 정도는 뭐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10년에 아니 5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 절호의 투자 기회가 뭔가 왔을 때, 그래서 뭔가 모멘텀이 생겼을 때 두세 가지 투자 섹터에 투자를 하는 이런 자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 7, 현금 산, 부동산 8, 현금 2, 이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뭐예요? 성장과 소득의 이런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올인형은 뭐예요?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 이제 세대수마저 감소를 하게 될 텐데 정말로 부동산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부동산 올인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노후에 지금 돈이 없는데 현금이 없는데 갖고 있는 부동산마저 크게 하락을 한다라면 이제 정말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자산 배분을 통해서 부동산이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일부 떨어지더라도 내가 나머지 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를 안정적으로 내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내 자산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내가 현금 유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내 삶의 질도 올려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투자가 있죠. 투자는 좋은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감은 오는데 사람들마다 종잣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이 짧은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개개인의 종잣돈 규모와 은퇴 시기에 따라서 이게 전략이 다 다릅니다. 종잣돈별 포트폴리오를 제가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6년이 조만간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 내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오면 좋으냐? 앞으로 자산을 내가 큰 리스크 없이 탄탄하게 내가 불려나가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채팅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같이 Q&A도 하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평생 불려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전자책도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무료 라이브를 제가 할 예정이에요. 2026년은요 정말로 엄청난 기회의 시기가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전체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구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제 모든 노하우를 제가 싹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정말 함께 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2026년 무료 라이브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특히 이제 40대, 50대 가장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실패한 건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우리가 뛰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랐을 뿐입니다. 지난 30년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그 성실함, 그 땀방울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성실함에 올바른 방향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이막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김 부장하고 제가 거의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 부장 드라마 보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했고, 제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고, 아마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세상이 정말 무섭게 바뀌고 있다. 점점점 기회의 문이 너무너무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왔던 어떤 투자의 원칙, 철학,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를 활용한 이 백전백승 이 부동산 투자, 여기에 대한 노하우까지 제가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무료 라이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실 수 있다면 너무나도 저도 행복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